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대한민국의 국보 스포츠 선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클럽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자격으로 영국 국왕 찰스 3세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일 뿐 아니라 토트넘 역사상 그리고 축구 종주국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첫 번째 한국인 그리고 첫 번째 아시아인 풀타임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이쯤이면 민간 외교대사를 넘어서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국 국왕 찰스 3세를 만난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는 찰스 3세의 질문을 받고 나서 지금 토트넘 구단의 상황에 대해 솔직한 발언을 해 이 발언 내용이 영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상의 토트넘 전문 미디어들이 찰스 3세를 만나 손흥민 선수가 한 말이 레비 회장의 빙고 카드, 그의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해당 발언 상황에 당황하고 동공지진을 보이는 레비 회장의 모습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찰스 3세가 토트넘 구단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대화 전체 내용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3세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에 토트넘의 홈 경기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했습니다. 런던 지역사회, 북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최근 구단 운영이 여러모로 사회적인, 긍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시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있었던 것인데요. 토트넘이 비록 팀 성적과 축구 경기력은 좋지 않지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개장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뿐 아니라 NFL 미식 축구 경기를 영국에 유치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가수들, 팝스타들의 콘서트도 열면서 북런던 지역을 문화와 스포츠의 수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런던 내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였던 북부 외곽의 해링게이, 앤필드, 월섬 포레스트 지역의 재생 사업을 토트넘 구단이 리드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2023년 언스트 앤 영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이벤트 및 활동 사업이 해링게이, 앤필드, 월섬 포레스트 지역 전반에 걸쳐서 연간 2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경제 효과를 발생했고 또 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2천여 개에 가까운 일자리까지 창출했다라는 고용 효과까지 소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화이트 하트레인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던 시절의 조사 결과와 비교한다면 비약적으로 향상된 수치라며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투자하고 그와 관련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매출도 잘 내고 있는 토트넘의 구단 운영을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지켜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토트넘 호스퍼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1,900만 파운드의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활약을 격려하기 위해서 찰스 3세가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 와서 토트넘의 시설 전체를 돌아보고 또 많은 토트넘 팬들,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의 주장으로서 다니엘 레비 회장, 도나 마리아 컬렌 토트넘 호스퍼 재단 이사회 의장, 그리고 데이비드 람이 토트넘 지역구 의원, 토트넘 소속인 베서니 잉글랜드 여자 축구팀 주장과 더불어 찰스 3세를 맞이했는데요. 이 여러 인사들과 함께 동행한 일정 속에 찰스 3세는 토트넘의 최고 스타이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손흥민 선수에게만 사적인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토트넘 구장의 여러 시설을 보고 다양한 행사를 할 때 항상 손흥민 선수가 찰스 3세의 옆에서 소개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정의 말미에 손흥민 선수와 헤어지기 전에 찰스 3세가 손흥민 선수에게 개인적인 질문,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찰스 3세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영국에서 살고 있는지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0년째 뛰고 있다라고 말하자 굉장히 놀라는 모습 보이면서 한국에서의 삶과 또 여기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겠죠. 오는 주말에는 누구와 어떤 팀과 경기를 하느냐고 대진표를 물어보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는 주말에 우리는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에 대해 찰스 3세는 주말이니까 토요일에 경기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본인도 아마 경기 일정을 챙겨보고 이렇게 방문한 김에 경기까지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경기가 이번 맨유와의 경기는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일요일에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찰스 3세가 물어봐요. Have you got a good chance? 이 경기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이 경기 이길 수 있나? 자신 있나? 잘할 것 같냐? 물어본 것인데요. 자신만만한 손흥민 선수,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런 자리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정말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비 회장이 지금 보시는 대로 손흥민 선수와 찰스 3세의 대화 상황에 바로 옆에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I hope so,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연이 없이 조금은 수줍어하고 조금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 있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답이 보통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기에는 뭔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찰스 3세가 한마디를 더 물어봐요. Is the team in good order at the moment? 지금 팀이 정리가 잘 된 좋은 상태인가요? 좋은 지침이 내려지고 있나요? 지금 팀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런 얘기죠.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We are in a difficult moment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순간에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웃으면서 찰스 3세와 손흥민 선수의 대화를 지켜보며 이 일정 전체를 진행하던 레비 회장의 이 사진을 보시면 갑자기 표정이 딱 굳고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대답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분명 토트넘이 지금 지역사회에 재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념하고 치하하고 또 상도 주기 위해 영국 국왕이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지금 difficult moment다. 힘든 어려운 순간에 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경기도 이길 거라고 자신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물론 손흥민 선수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하지만 We are working hard. 하지만 저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전 굉장히 심각하게 찰스 3세가 지그시 바라봅니다. 지금 뭔가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뭔가 팀에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또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여왕으로 지내면서 찰스 3세가 황태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긴 했어도 그 과정 속에 워낙 고령이니까 국왕에 가까운 역할들을 꽤 많이 하면서 영국 정세를 살피고 또 영국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 또 축구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저 립서비스성 모범적인 답안,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답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지금 팀이 안 좋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냥 꾸역꾸역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 최선 다하고 있나요? 알류라고 한 번 더 물어봐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면서 얘기하자 손흥민 선수가 그제서야 조금 웃으면서 최선 다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손흥민 선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2월 13일 새벽이자 찰스 3세가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한 2월 12일 밤에 태풍 문제로 연기됐던 에버튼과 리버풀의 머지사이드 더비 프리미어리그 수년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에서 에버튼이 리버풀과 홈 경기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27점, 토트넘과 승점 동률을 이루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골득실 차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서 승점 동률인 가운데 14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당장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15위 내지 16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웨스트햄 역시 승점 27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이에요. 에버튼이 이번 경기 정말 잘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리드하다가 전반 16분 마칼리스터에게 동점골, 그리고 73분 결국 살라가 역전골을 터뜨렸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반 추가 시간 8분 수비수 타코스키의 벼락같은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면서 극장 무승부로 중요한 승점을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에버튼의 반등은 시즌 도중 감독 교체 그리고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팀을 개선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버튼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데이비드 모예스가
부임을 해서 첫 경기니까 또 강팀이었으니까 에스턴 빌라에 0대1로 졌지만 이어진 22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과의 홈 경기 3대2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나서 돌풍의 팀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 1대0 승리. 게다가 토트넘의 승리를 거둔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4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어요. 그리고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까지도 모두가 에버튼이 질 거라고 전망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둬내면서 승점 27점으로 토트넘과 같은 순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번 주말 경기 일정을 보면 토트넘이 16위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패배하고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현재 15위로 치고 올라온 에버튼이 12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물론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강등권에서 탈출한 팀으로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만 에버튼이 못 이기란 법이 없는 대진이고요. 웨스트햄 역시 이번 라운드에는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 치르는데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 토트넘이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은 희망을 보였던 팀으로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웨스트햄이 홈에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 점 역시 토트넘이 만약 웨스트햄과 에버튼이 최소한 무승부 내지 승리를 거둘 경우 맨유에게 지면 16위까지 떨어지게 되고 물론 현재 17위인 울버햄튼이 리버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리버풀도 사실은 토트넘에게 이긴 이후에는 2부 리그 팀인 플리머스에게 패배하면서 FA컵에서 탈락을 했고 그 다음 에버튼과 비기면서 두 경기째 못 이기고 있거든요. 마테우스 쿠냐의 경기력이 절정에 달한 울버햄튼인 만큼 역습 전략,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분명 울버햄튼의 플레이와 밀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특히 울버햄튼이 이전에도 리버풀의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울버햄튼까지도 만약 무승부 내지 승리를 거둔다면은 토트넘은 17위 울버햄튼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스터시티는 아스널과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 레스터시티가 바로 토트넘을 이기면서 승점 17점을 얻고 현재 18위잖아요.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10점이지만 맞대결에서 이긴 레스터시티이기 때문에 맨유전에 패배할 경우 토트넘의 경쟁 상대는 웨스트햄, 에버튼, 울브스, 레스터와 함께 18위로 강등권을 벗어나야 하는 치열한 전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일정도 험난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9인 입스위치 타운도 승점 16점으로 토트넘과 11점 차이인데요. 토트넘과의 전반기 맞대결에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입스위치가 토트넘을 상대로 거뒀어요.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입스위치인데 이번에는 입스위치가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하니까 이 경기도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겠죠. 맨유전에 패배할 경우 2월 23일 일요일 0시에 치를 입스위치와의 경기도 이기지 못한다면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는 최근 반등 흐름에 성공한 맨체스터 시티를 홈에서 상대합니다. 그리고 3월 일정은 FA컵에서 탈락하면서 주말 일정을 한 차례 거르는 것은 다행이지만 본머스 역시 최근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이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본머스는 올 시즌 최고 돌풍의 팀 토트넘이 새 감독으로 많은 팬들이 원하고 언론상에서도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고 경질한다면 데려오고 싶어하는 감독으로 꼽히는 이라울라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본머스와의 경기도 토트넘이 전반기 0대1로 졌지만 사실 3-4골 더 먹고 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죠. FA컵에서 탈락하고 또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3월 16일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그대로 치르게 됐는데 마르코 실바 감독 역시 토트넘의 후임 감독 후보이자 풀럼을 현재 10위권 내로 이끌어 올린 최근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컵 대회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감독으로서 토트넘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팀이에요. 그리고 4월 3일 토트넘이 런던 더비 중에서도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첼시와 원정 경기까지 치러야 합니다. 맨유전에 질 경우 안 좋은 흐름은 지속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은 3월 달에 2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유로파리그 16강 1, 2차전도 치러야 하거든요. 토트넘은 현재 리그 순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카라바오컵과 FA컵까지 탈락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해야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내면서 리그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차에는 꼭 우승하겠다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유로파리그에 올인해야 하는 과정 속에 본머스 풀럼과 경기를 사이사이에 치른다는 것은 토트넘이 이 6차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할 위험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에버튼, 웨스트햄, 울브스, 레스터에 입스위치까지도 승점을 쌓아 올린다면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전 승리로 한숨을 돌렸던 강등권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다시금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구강 앞에서 디피컬트 모멘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팀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토트넘, 과연 손흥민 선수가 맨유와의 경기 어떤 플레이 보이고 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최신 소식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